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좀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장 초반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및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보고서 결과에 힘입어 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 반도체 및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이 장중 1.7%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의 미국 증시의 하루 스토리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본다면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세를 골자로 한 약 1조 달러 하나로 12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수소차 업체 니콜라의 이제 CEO죠. 네. 트레버 밀턴 니콜라 CEO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와 손잡고 싶어 제안했다. 두 번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업 시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합작회사죠. 예, 현대차에 대한 협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가 계속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잊고 있었던 게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큰 선거를 미룬 나라가 대략 49개국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19 방역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곧 다가올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제 그렇고 폴란드 등, 예, 그렇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5월에 있을 대선을 우편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방선거를 1년 미루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지방선거를 진행하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자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독일도 코로나19가 잠잠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몇 국가, 49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예, 지금 선거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가올 선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와중에서도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좀 하락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줄 알았는데,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미국발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S&P 500 선물 지수가 오전 9시부터 우후 상향하면서 마무리됐고,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도 거의 우후 상향 마무리했습니다. 환율도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1185원의 하락 강보합에 마감됐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세요. 코스피도 연 고점을 찍었고 한때 2390, 2400까지 10포인트 남았네요. 그렇고 코스닥도 오늘도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863.8 청고점 찍었죠. 그리고 선물도 아니다 다를까 다시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수급 주체는
이 수급 현황을 봐서는 외국인계 기관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피랑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또 선물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1,500억 원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내일은 신규 상장이 없지만 수요일날 내일 모레 그 영림원 이 소프트랩이라는 ERP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진짜입니다. 10년 전 직장인일 때죠. 직장인일 때 우연히도 이 영림원의 ERP를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RP를 사드렸죠. ERP를 사드리면서 그때 제가 제 관련된 부서에서 제가 거의 최고 차임이라서 ERP를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들여올 때 제가 거의 이제 실무자였기 때문에 내일 이 영림원이라는 회사를 다루면서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영상 기대해 주세요. 여러 가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좀 현금을 제가 좀 계속 외쳤는데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전 계속 현금을 외치겠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장이 올라가니까 또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한 5개의 종목을 살펴보고 왜 추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텔신라. 지난주 금요일날에 제가 넌지시 이제 언급을 했죠. 바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길래 왜 매수를 했나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호텔신라가 차트상으로는 거의 최저점이죠. 최저점인데다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니까 우선 이 면세점이 뭐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푸켓, 일본의 동경,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 중국, 제주, 이제 거제, 삼성 호텔, 뭐 인천공항 면세점이 있는데 대부분 위치가 되게 좀 안 좋은 곳이죠.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지금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적을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나왔더니만 1분기보다 그나마 적자가 축소가 된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 좀 탈출하는 모습이 보일 때 좀 싸잖아요. 싸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싶어서 뭐 오늘부터 뭐 한 주씩 적게는 한 주씩 자기 이제 비중에 맞게 저는 많은 비중을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한 주에서 한 2주씩 뭐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항공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신라가 전 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정적인 면에서 바닥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강은 우선 어느 정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는데 좀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늦게 발견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우선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왜 매수가 들어온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LG생활건강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놀라웠어요. 우선 올해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방을 했죠. 0.6%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전반기도 더 놀라운 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업 실적 있잖아요. 영업 실적이 작년 1월부터 6월 달의 실적을 2.1%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뛰어넘었다는 거는 좀 뭔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떤 부분을 봤더니만 이 HDB라고 홈케어 또는 데일리 뷰티 이 부분과 리프레시 부분이 선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선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HDB가 뭔지 리프레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LG 생활건강의 이제 IR 2분기 IR 자료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리프레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음료수예요. 뭐 코카콜라, 몬스터, 그러니까는 탄산 및 그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선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HDB는 홈케어 부분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락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뭐 락스 같은 거 이런 게 좀 선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뷰티 부분이 좀 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뷰티 부분이 전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LG 생활건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밑에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뷰티 부분이 전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죠.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만 아시아 및 북미의 이 매점 있잖아요. 매점이 대부분 6월 말, 즉 2분기 말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세안 쪽에서도 6월 말 기준 필리핀 제외하고 전 지역이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일본도 6월 말 기준으로 원래 5월까지만 해도 휴점률이 60%였는데 6월 말 기준으로 5%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북미도 6월 말 기준 휴점이 20% 이하로 축소가 됐고요. 유럽도 6월 말 기준으로 매점이 정상 영업으로 돌아섰습니다. 대부분이니까는 이 3분기부터 다시 화장품주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LG 생활건강도 추천을 드린 겁니다. 뭐 LG 생활건강도 지금 HDB나 리프레시 부분에서 선빵을 했지만 뷰티 부분까지 반등을 한다면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분기부터 이 뷰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아모레지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지주 회사면서 자회사도 같이 이제 영업이익이 포함되는데, 이 자회사 제품들이 뭐 이니스프리, 그다음에 에뛰드, 에스쁘아, 그다음에 에스트라, 아모스 프로페셔널 같은 그러니까 중저가 화장품들의 영업이익이 이 아모레쥐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쥐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주에만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아모레쥐까지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주회사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는 뭐 호불호죠. 자신의 이제 취향에 달려 있는데, 제가 이 아모레쥐까지 포함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찾아본 것처럼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면 뭐 지주 회사도 분명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뭐 비율은 한 7대3 비율로 아모레퍼시픽을 7, 아모레쥐를 3 비율로
뭐 분산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모레지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화장품 용기 회사죠. 연우입니다. 연우가 납품하는 회사가 LG 생활건강과 위에 언급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이 반등이 되면은 거의 납품하는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회사도 실적이 반등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추천드리게 됐고요. 아직까지 연우는 2분기 IR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우선 예상 실적으로는 전체 올해 이제 1분기에 저점을 찍고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호까지도 오늘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되게 괜찮았어요. 우선 그동안 추천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가 있고 LG전자도 있고 한미약품, SK케미칼, 오늘 SK케미칼도 장난 아니었죠. ST팜,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오늘 추천드린 화장품 중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본다면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보다는 우선 계속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뭐 소액인 경우에는 꾸준히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차 전지, 오늘 5G도 거의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 소액인 경우에도 관망. 언택트 종목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 언택트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받고 있을 때는 그냥 관망을 해요.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지 마시고요. 관망을 했다가 이제 올 가을에 2차 이제 재확산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또 아직까지 대부분이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때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관망을 했다가 반등을 할 때 수익권이면 그때 가서 분할 매도를 노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정을 좀 작게 받고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횡보할 때 그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그때 가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한미약품은 최근에 한번 호재로 상한가 비슷하게 찍었다가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후로 계속 오늘까지도 수익권일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해서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챙기셨다가 조정 나올 때까지 계속 수익을 챙기신 걸 추천드리고요. 소액인 분들은 뭐 관망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워낙 좀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거의 현대 한미약품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소액인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좀 더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좀 더 수익을 챙겼다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익을 챙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케미칼이 오늘 좀 시세가 좀 좋았죠. 그리고 ST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거의 수익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난 그냥 금액이 조금이다 하신 분들은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대한항공은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깜짝 실적 발표해서 붕 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는데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길래 오늘까지도 수익권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분할 매도 추천드리고요. 난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를 더 추천한 이유가 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식이 좀 바닥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로 인해서 좀 유럽이나 북미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계속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상위 랭크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콘텐츠 영향으로 약간 뭐랄까 반사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 화장품 수요가 좀 촉발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우선 이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영향이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랑 이제 케이팝이 유행을 끌면서 동남아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를 끈 것처럼 뒤늦게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도 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 때문에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하는데, 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드라마랑 뭐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 영향으로 똑같이 화장품들도 좀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에 오늘 또 화장품주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 특징을 본다면 좀 SK 바이오팜이 MSCI 조기 편입에 영향도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죠. 2차 전지 회사가 좀 성능 개선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두자인데 리튬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소재로 인해서 좀 성능 개선을 좀 이룩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SK그룹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니콜라 회장이 이제 언급으로 이제 국내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또 상승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상하프론테크, 세종공업, 한원시스템, 이게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의 희소식으로 금일 좀 증시가 강세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악재가 많을 것이냐, 아니면 호재가 많을 것인가를 한번 그래서 전반에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호재라면은 계속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게 최고의 악재죠. 악재라면은 최고가가 악재라면 악재인데, 호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손가락 빨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백신 소식도 또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앞으로도 선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 영향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악재보다는 호재이긴 한데, 또 오늘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이 뭐냐면 우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에 또 미국에서 그 미중 그 무역 중간 점검을 발표한다고 해요. 중간 점검 발표도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에 공매도 관련된 뭐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발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최고가 갱신한 종목도 있잖아요. 계속 최고가 갱신한 종목들을 계속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권 종목들은 계속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이라는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또 증시는 나쁘지 않잖아요. 계속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뭐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안 오른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 연우 같은 거를 분할 매수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좋은 장세에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자 싶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네요. 내일도 영상이 아마 길 거예요. 영님은 저랑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죠. 태풍 모두 피해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